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에 한 2개월 전에 조선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 이후에도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하는 사람도부터 우리는 중국 동포다 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하는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 들을 때만 난 괴롭습니다. 제대로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에 한 5, 6회에 대해서 조선족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지금 내하고 같이 이 얘기를 토론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발표를 하면 잘못된 거 혹은 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놈 있는가? 혹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족 누구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조선족 하면 근본적인 거는 만주에 살던 사람이 조선족 아닙니까? 그렇죠? 만주에 살던 사람은 결국 거기에 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렇게 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남북한에서 만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는 거기에 고구려에 있던 보다는 올라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할까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것은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 동안에는 왕건이 지조가 된 고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려는 특히 귀족 정치를 했습니다. 귀족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수탈하는 정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많이 걷으면 결국 척박한 농토에서 기술 없는데 그것까지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근을 피해서 또 가난을 대물림하는 건 안 좋다 하는 게 부모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 가면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 정치가 난 폐해가 되죠. 백두산 건너면 바로 간도입니다. 그 간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서로 나눠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것 같습니다. 그게다. 첫째는 조선족은 과거 중국에 존재했던 약 자체를 통칭하는 간자체라 하죠. 간단한 서체로서는 또 조선족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 다음에 중국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자인 정자체에도 또 마찬가지로 조선족이란 한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혁개방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민족 이름으로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조선, 그 다음 뒤에 여자에 와서 이시조선, 조선을 하니까 이웃 나라 전부 조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을 표시 안 하면 뭘 합니까? 조선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란 말. 첫째는 그런 이유로 조선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한중수교가 1992년에 됐습니다. 한중수교. 우리는 1945년에 독립을 했고 중국은 1949년에 이제 정상이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에 항은중 수교, 정식인 국교를 다시 트게 됩니다. 그때 한자문화권인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래서 모두가 한자문화권인 조선족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공식 명칭으로. 이 조선족이라는 또 무슨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공식 지정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중국의 조선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 셋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 중에서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의 56개 민족 중에서 조선족이 13번째로 공식 명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름을 모든 나라가 없고 한 개 민족은 한족인데 이 자체가 91%입니다. 인구가 11억 명이 돼요. 그 나머지가 이제 3억 명을 하는데 그게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소수민족 중에서는 정족이 제일 많습니다. 1550만 명. 그 다음에 만유족이 980만 명, 회족이 860만 명, 묘족이 740만 명. 신강 위구르가 굉장히 문제되죠. 중국이 그게 압박을 해가지고 200만 명을 감옥수 넣어가지고 있다 할 정도니까 맨날 독립운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구르족이 72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번째인 한국 조선족은 얼마냐? 192만 명입니다. 좀 적죠. 이게 1992년 한일 수교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문서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이름을 바꿔달라 할 수도 없고 민족을 또 바꿔달라 할 수도 없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명은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은 한번 봅시다. 미국은 한글로 미국은 맨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 나라 국자,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인정 많게도. 일본은 뭐라 합니까? 같은 미국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울 밑자 아니고 쌀 밑자를 쓴다. 쌀 농사 짓는 나라니까 결국 미국 촌놈이라는 아주 속이 뒤틀어지는 그런 나라죠.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미국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영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계 미국인 가면 코리안 아메리칸 이랬습니다. 그렇죠. 일본계 미국인 하면 자파니스 아메리칸 이랬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하면 차이니스 아메리칸. 거기에 온 국적을 먼저 쓰고 코리안, 자파니스 혹은 차이나 중을 먼저 쓰고 뒤에 아메리카, 미국을 쓰죠. 써줍니다. 이게 영미권의 통상적인 표시 방법이고 그러면 조선족은 나라가 아닌데 왜 씁니까? 나라가 아니면 못 씁니다. 억지로 쓰려고 하면 한국을 코리안, 차이니스로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꼭 조선족하고밖에 없죠. 여기에 다른데 장사로 가거나 혹은 무역을 하거나 그 사는 사람들은 자기 국적이 우리 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들이 쓰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래 국가적인 상례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얘기란 뜻입니다.